1번 3중근호 루트 8이죠. 여기를 해석하면 8은 2의 세제곱이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중근호 루트 2의 세제곱이고, 여기 이 부분은 지수에서 분모로 가고요. 여기 이 부분은 지수에서 분자로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2의 3분의 3 해서 2가 됩니다. 이 부분을 알면은 이 전체가 얘도 8도 2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다 미치라고 부르죠. 미치 다 2로 2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3분의 3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2의 루트 2고, 밑에 이 분모니까 얘는 나누기죠. 나누기 2의 1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반드시 괄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3분의 3이니까 1이죠. 3분의 3은 1이니까 이렇게 1로 표현을 하면, 곱이니까 지수는 곱할 때는 더하기가 되죠. 나누기는 빼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을 시키면 1 플러스 루트 2 빼기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같죠. 같고 여기 부호가 빼기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2의 0제곱, 어떤 수든지 0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1이 답이 됩니다. 2번 f' 미분을 물어보는 거죠. 미분할 줄 아는지. fx가 이렇게 돼 있으면 미분하는 거는 f'x는 3하고 2하고 이렇게 곱하죠. 곱해서 3이 6, 차수를 하나 줄이죠. 그래서 제곱. 그 다음에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 차수 하나 줄이고, 뒤에는 상수항은 없습니다. 요게 미분해서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럼 여기서 1을 대입하면 6 빼기 2 해서 4번이 답이 됩니다. 3번 수열이죠. 수열은 여기 미지수가 두 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등식이 식이 두 개가 있죠. 초항을 1항을 A라고 하면 등비 수열은 이제 곱으로 된 거죠.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한 거고,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R만큼 곱했다 생각하면 2항은 A 곱하기 R이 되고요. 또 R만큼 곱하면은 3항은 A 곱하기 R에다가 다시 R을 곱하니까 R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의 수에 하나를 빼면 요 R의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A의 5항이다 하면은 A 곱하기 R의 4제곱 하나 빼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 A5니까 AR의 4제곱이 4입니다. 요거고요. A7은 AR의 하나 빼니까 6이죠. 4 곱하기 A6은 AR의 5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6.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AR의 4제곱이 4니까 AR의 4제곱을 여기서 뽑아내면 AR의 4제곱에 R의 제곱 이렇게 되죠. 곱이 지수는 합이니까. 그래서 AR의 4제곱이 4니까 4R의 제곱이 되죠. 여기는 4 곱하기 AR의 4제곱을 뽑아내면 R이 하나 더 붙으면 되죠. 그래서 얘는 4니까 16R이 되죠. 마이너스 16. 이제 R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4로 다 약분을 해버리죠. 이렇게 4로 약분하면 없어지고요. 4, 4, 16,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r의 제곱 넘겨서 마이너스 4r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 제곱 형태가 되죠. r-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r은 2가 답이 됩니다. 그럴 때 A8의 값을 물어보는 거죠. A8. 물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 값도 알 수가 있죠. 근데 A8은 AR에 하나 빼서 7제곱이죠. 그럼 AR의 4제곱에서 곱하기 R의 3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AR의 4제곱이 4라고 했죠. 4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R의 3제곱. R이 2라고 했죠. R이 2니까 8이 되죠. 대제곱하면. 32. 1번이 답이 됩니다. 4번 적분에 대한 문제죠. 이런 문제 보면은 처음에는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해보죠. 두 번째는 미분을 해보죠. 밑이 여기가 아래가 1이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여기 부분이 0이 되죠. 그래서 x에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고요. 그 다음 미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입을 한번 해보면요. x에다 여기 1이니까 x에다 1을 대입해보죠. 그러면 왼쪽은 0이 되고요. 오른쪽은 1을 대입했으니까 1 빼기 a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a를 이쪽으로 넘기고 하면 2가 됩니다. a는 a가 2가 됐고요. 그 다음은 이제 미분을 해보는 거죠. a는 이제 2라는 숫자가 됐고요. 미분을 하면 이 적분한 거를 미분한 거니까 그냥 fx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미분을 하면 a는 2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이 뒷부분은 1차 뒷부분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미분이 끝났어요. 그래서 f2의 값이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죠.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12 빼기 2 해서 10이 최종적으로 답이 됩니다. 2번이 답이 됩니다. 5번 삼각함수죠. 지금 일단은 삼각함수는 이 좌표평면 이 부호관계를 나타내는 이 좌표평면을 하나 그려주고요. 올 STC 0도부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까지 이렇게 나타내주고요. 자,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여기도 파이 플러스 세타죠. 요 3, 4분면을 나타내죠. 3, 4분면 파이에서 세타만큼 이제 플러스를 했죠. 그러니까 3, 4분면이면 탄젠트만 플러스입니다.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다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이 파이라는 파이나 여기 2파이 여기서 0도나 이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는 코사인하고 사인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인은 사인 그대로, 코사인은 코사인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 이렇게 분수 형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사인을 코사인,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부분 조심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변경된 게 없으니까 3, 4분면에서는 사인하고 코사인은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0보다 크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코사인이 음인 곳은 음수인 곳은 2, 4분면하고 3, 4분면 이 두 군데가 되는데 그 다음 것도 여기에 사인 세타가 앞에 음이니까 음수가 돼야지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음이죠. 그럼 사인과 코사인이 다 음이 되는 부분은 3, 4분면이죠. 3, 4분면이 됩니다.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예요. 나머지 코사인 사인은 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호는 탄젠트는 플러스라고 3, 4분면이니까 플러스라고 정해졌고요. 그럼 직각삼각형 하나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만 가져와도 돼요. 3분의 1이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이쪽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빗변의 제곱 구해서 빼기 아랫변의 제곱을 빼면 되죠. 루트 8이죠. 그래서 탄젠트는 1분의 루트 8. 그래서 루트 8이 됩니다. 그러면 5번이 답이 됩니다. 6번 연속에 대한 문제. 그냥 연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2라는 곳에서 두 개의 함수가 다르지만 2라는 점에서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fx의 제곱이 연결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제곱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즉 x에 2를 집어넣고 2를 집어넣어도 둘 다 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2를 집어넣으면 위에다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제곱, 밑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의 제곱, 얘가 같은 값을 가져야 되죠.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되죠. 5의 제곱인데 요거는 2a 마이너스 5의 제곱하고도 똑같은 거니까 요걸로 그냥 풀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 따당 4a 제곱 2 땅땅 하면 다 곱하면은 4, 5, 20 마이너스 20 부호 포함이에요. 20a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거 5를 제곱하면 25가 되죠. 이쪽은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해서 1이 됩니다. 그래서 4a 제곱 마이너스 20a죠. 그래서 1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 되니까 플러스 24 0. 그럼 4로 약분하시면 되죠. 4로 약분하면 a 제곱 4, 5, 20 6, 4, 2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 인수분해가 되죠. 2, 3은 6 마이너스 하면은 합이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a 써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은 합이니까 굳이 a 값을 구하지 않아도 두 개의 합은 여기 부호 바꾼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합하는 거는 요 부호 바꿔줘야 되고요. 곱은 그대로 두수 모든 a의 곱은 6이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a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죠. 2하고 3이 되죠. a는.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7번 적분 문제죠. 적분. 이 절대값이 있지만 너무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생긴 이 함수는 그냥 이걸 플러스로 생각하고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얘가 이제 뒤집어진 거죠. 이렇게 뒤집어진 이 함수는 여기다가 얘가 음으로 해서 튀어나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분하면 0부터 2까지죠.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얘를 적분하면 답이 나옵니다.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차수를 하나 드리고요. 앞에 3을 또 한번 다시 그 3을 써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는 원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 제곱 2를 한 번 더 써주고 2는 앞에 있었고요. 그리고 1은 그냥 x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2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x에다가 2만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이죠. 또 2 집어넣으면 이 앞에는 이제 필요 없죠. 1이니까 4가 되죠.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하고 2는 6이니까 3분의 6, 38, 3분의 18이죠. 3분의 18에서 마이너스 8 하니까 3분의 10 3번이 최종적으로 답이 됩니다. 8번 내분점하고 이 내분점을 이 방정식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내분점은 2대1로 내분한다. 어떤 A, B를
2대 1로 내분하면 A가 m, n 플러스 3이고 B가 m 플러스 3, n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내분점 2하고 1을 더하죠. 네,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하죠. x좌표는 x좌표끼리 대각선으로 곱하면 m 2 곱하기 m 플러스 3에서 플러스 m 곱하기 1이죠. 그러니까 그냥 m이 되는 거죠. 그 다음 y좌표끼리 하면 또 2 곱하기 m 마이너스 3이 되고요.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3이니까 그냥 m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이거를 정리를 하면 3분의 2m이니까 3m이 되죠. 2m이니까 3이 되고 이렇게 하면 6이 되죠. 플러스 6. 또 3분의 분배 법칙하면 2m 마이너스 6이고 또 m 플러스 3이니까 3m이 되고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으로 약분을 하면 최종적으로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3으로 약분을 해서. 그래서 이 x 좌표와 y 좌표를 이 점을 요 식에다 대입을 하면 y 값은 n-1이고 로그 4에 x 값이 n 플러스 2죠. n 플러스 2니까 n 플러스 10이 되죠. 괄호하고 n 플러스 10 이렇게 되고 요 바깥은 플러스 n-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m이 같은 넘어가면 없어지죠. 그리고 3이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죠. 플러스 3이 되니까 3 빼기 1 해가지고 2가 되죠. 4가 요 밑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 밑이 되죠. 이렇게 해서 4의 제곱이 되죠. 4의 제곱은 하면서 로그가 없어지면서 m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은 최종적으로 4, 4, 16, 16에서 10이 넘어가 마이너스 10이니까 6이 최종적으로 답이 됩니다. 9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3차 함수 미분하는 거 알죠? 미분하는 거에서 미분하면 극대극소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두 군데에서 극대예요. 그럼 하나가 이 절대값에 의해서 극소가 뭐 극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뒤에는 없어지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3으로 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x 되고 인수분해하면 그러니까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이니까 0하고 2가 되죠. 그래서 여기 등식을 만족하려면 f0하고 f2하고 같다로 곱으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0을 집어넣으면 p가 되죠. 절대값이 있는 거고요.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플러스 p. 양쪽에 절대값이 있는 거는 한쪽이 2면 한쪽이 뭐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절대값 p를 p로 놓든 플러스 p로 놓든 마이너스 p로 놓든 이렇게만 해주고 이쪽은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거는 불가능하죠. 왜냐면 p가 없어지죠. 그럼 두 번째 게 답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p를 1로 넘기면 2p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넘기면 4가 되니까 p의 값은 2가 최종적으로 답이 됩니다. 2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3차라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미분해서 극대극소 찾아서 같다라고 놓으면은 답이 나옵니다. 16번 로그에 대한 문제죠. 로그 2의 96 마이너스 6과 2를 바꾸면은 역수로 뒤집어집니다. 2의 6 이렇게 돼요. 다음 로그 2의 빼기는 지수에서 빼기는 나누기죠. 그러니까 6분의 96 96을 6으로 나누면 2에 96을 6으로 나누면 6일은 6 36이니까 16이 됩니다. 그러면 로그 16은 2의 4제곱이죠. 2의 4제곱하면 16이 되죠.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로그 법칙에 의해서 4가 앞으로 나가면은 4
로그 2의 2는 1이죠. 1이니까 필요 없고 4가 답이 됩니다. 17번 기본적으로 미분에 대해서 아는지 직선이 곡선이 있으면 곡선에 직선이 이렇게 접해요. 접하면 이 접점에서는 기울기가 같죠. 미분이 결국 기울기다 이 얘기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쪽이 기울기, 여기가 y절편이죠. 여기가 기울기, 이게 y절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울기가 4인 거예요. 기울기가 4라는 거는 여기를 미분했을 때 4가 된다는 얘기죠. 똑같이 같은 기울기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미분을 하면 앞에 거 곱해서 4, 2, 8 차수 하나 줄이고 마이너스 4 뒤에 거 다 없어지죠. 자, 그래서 8x 세제곱은 4가 넘어가면 또 8이 돼서 1이 되죠. x는 1이 됩니다. 그러면 1이라는 점, 여기 이 점은 여기 이 점은 1, 둘 다 만족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1,9가 되는 거죠. 그럼 1,9를 이 곡선에 집어넣어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x값, y값 집어넣으면 9는 1 집어넣으면 x에다 2 마이너스 4 플러스 k. 그래서요,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죠. 그래서 k는 2에서 앞에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되니까 9 플러스 2, 11이 답이 됩니다. 18번 일반적으로 18번 문제치고는 어렵게 나왔는데 일단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n에다가 일단은 1부터 2 이렇게 7까지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방식인데 얘를 지금 알파베타를 알파베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1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알파니까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 묶이고요. 맨 끝에 2개 곱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두 근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 요거를 생각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 부호 바꾼 거기 때문에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는 5n인 거예요. 5n. 그리고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 그대로 4n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그마 1부터 7까지 합이니까 n에다가 1부터 7까지 넣어서 합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n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1일 때는 요 앞에 1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1부터 그냥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1 빼기 5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0이 됩니다. n이 2일 때는 1 빼기 10이 되고 2니까 2는 4, 4, 4, 16이 되고요. 그래서 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결과를 합쳐주면 됩니다. n이 3이면 1 빼기 15가 되고요. 4 곱하기 n 제곱이니까 3, 3, 9, 4, 9, 36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37에서 15를 빼니까 22가 되죠. 22가 됩니다. n에다 이제 4를 넣으면 1 빼기 4, 5, 20 4, 4, 16 곱하기 4니까 4, 1은 4, 6, 4, 24 64가 되죠. 20 날라가고 그러면 45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7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5면은 1 빼기 25 플러스 25 곱하기 4죠. 100이죠. 그러면 75에 대한 76 이렇게 되고요. n이 6이면 1 빼기 5, 6에 30 플러스 6, 6에 36 30 곱하기 4 하면 6, 4, 24 3, 4, 12에서 144가 되죠. 144 30 빼면은 114, 115가 되네요. 자, 마지막 숫자가 크죠. 7만 넣으면 됩니다. 7 넣으면 1 빼기 5, 7에 35 플러스 7, 7에 49 빼기 4니까 4, 9, 36 4, 4, 16이니까 196이 되죠. 196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빼면은 35 빼면 1 떨어지고 3이니까 6 160이니까 162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다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427이 답이 됩니다. 단순 계산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알면은 n에다가 1부터 이렇게 쭉 넣어서 단순 계산하는 건데 이 숫자가 복잡해서 계산만 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9번 위치 함수 미분하면 속도, 또 속도 함수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는 속도를 줬어요. 속도를 줬는데 점 P와 Q가 출발한 후 한 번만 만날 때 이 만난다는 게 위치가 같은 거예요. 위치 요 부분만 알고 있으면은 이 두 개를 적분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적분하면 거꾸로 속도를 적분하면 거꾸로 위치가 되죠. 그래서 위치가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적분을 해볼게요. 적분하면 차수 하나 드리고 3을 그대로 밑에 써주고 원래 3은 있었죠. 마이너스 또 차수 하나 드리고 그걸 밑에 써주고 그때 거는 숫자는 x만 붙이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적분을 하면 차수 하나 드리고 3 써주고 마이너스 3 있어 원래 있던 거고 t에 되고 2 써주고 9 있고 얘가 같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3하고 3은 약분되니까 여기는 필요 없죠. 그리고 2분의 15 플러스 kx 여기도 여기 필요 없고 마이너스는 살아있죠. 마이너스는 그대로 써주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전체에다 2를 곱하면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15t의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9t의 제곱 이렇게 되죠. 쏘리 x가 아니라 미지 t인데 변수 t인데 이걸 x로 썼죠. 쏘리.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편하게 됩니다. 왜냐면 한쪽으로 다 이제 몰면은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4t의 제곱 플러스 2kt죠. 근데 t가 묶이기 때문에 그냥 왜냐면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그 원점도 위치가 같기 때문에 t값이 0인 게 항상 나옵니다. 근데 얘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24 t가 되고 플러스 2k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미지수라고 당황하면 안 되고요. 이게 한 번만 만나니까 이게 해가 한 개예요. 해가 한 개. 그럼 뭐예요? 완전 제곱식, 즉 판별식이 0이 되면 되죠. 2로 약분을 치면 2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예요. 여기다가 다시 써주면 2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 이게 그 해가 하나가 나오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구하면 짝수니까 가운데 거 6으로 하면 되겠죠. 6의 제곱 36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 2k 얘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k는 넘겨서 2로 약분하면 1은 2, 8, 18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8이 됩니다. 23번 기호를 알고 있는지 하는 거죠. 3p2 플러스 3파이의 2 계산하는 방법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 5p2를 예를 들어보면 5부터 하나씩 빼면서 내려가면서 곱해지는 거예요. 근데 2라는 게 두 칸까지만 내려가는 거니까 두 칸을 의미하니까 이게 두 칸만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3p2는 3부터 두 칸 내려가니까 하나씩 빼면서 3 곱하기 2를 의미하는 거고요. 플러스 얘는 3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3, 2, 6 플러스 3, 3, 9, 15 1번이 답이 됩니다. 24번 5명의 학생이 있죠. 원 모양의 탁자에 원순열이죠. 원에서 5명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원은 한 군데를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전해서 같기 때문에 하나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둘러있는 경우의 수는 5 빼기 1 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팩이면 4부터 1까지 계속 곱해지는 거죠. 하나씩 빼면서. 그래서 24가 답이 됩니다.
25번 문자가 이렇게 있어요. 중복되는 거 처리하는 것만 알면은 8장의 카드가 있는데 양 끝에 모두 B가 적힌 카드가 놓인대요. 양 끝에 B가 놓이기 때문에 양 끝에 놓이는 B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오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걸 나열하는 거. 그럼 B가 2개 빠졌죠. B가 2개 빠지니까 남는 건 A가 3개, B가 하나, C가 2개죠. 얘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팩을 A가 3개니까 3팩, C가 2개니까 2팩 이렇게 나누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6팩은 6 곱하기 5, 4, 3, 2,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2팩은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3, 2, 1, 3, 2, 1 약분하고요. 2로 4를 나누면 2가 되죠. 그래서 6, 5, 2 3개 곱하면 되죠. 6 곱하기 5 곱하기 2, 5, 2, 10이니까 60이 되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26번 서로 다른 공 6개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읽는 대로 하면 잘 그려보면 공이 6개가 있어요. 서로 다른 공이니까 A, B, C, D, E, F라고 할까요?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자, 그때 주머니가 3개 있어요. 근데 주머니도 번호가 있죠. A 주머니, B 주머니, C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에 나누어 넣을 때 주머니 A에 넣은 공의 개수가 3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A에는 무조건 3개의 공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보면은 공을 넣지 않은 주머니가 있을 수 있다. 그럼 나머지를 생각하면 되죠. 6개 중에 여기에 3개를 넣고 나머지 B에 공에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빵개고 그때는 C에 3개가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경우를 나눠줄 수가 있죠. 쉽게. B가 1개면 C에는 2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B에 2개면은 C에 1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네 번째, 이쪽에 3개가 다 들어가면 C에는 빵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를 분류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분류를 할 수 있으면 실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6개 중에 일단 3개를 뽑아야 되죠. 3개를 뽑은 게 6C3이죠. 6C3. 아직 다 주머니에 안 넣었으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죠. 여기 분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B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나머지 3개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3개가 다 들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죠. 한 가지.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1번하고 2번, 뭐 3번, 4번 여기 나오는 거는 다 끝난 것끼리는 더해주면 됩니다. 자, B에 1개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B에 1개가 들어가면 C에는 2개가 들어가야 되죠. 요거를 공식으로 쓰면 지금 총 6개이기 때문에 총 6개죠. 6개니까 이쪽에 3개가 무조건 들어갔으니까 여기 1개가 들어간다는 건 나머지 3개 중에 1개가 들어가고요. 그럼 나머지 2개 중에 둘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1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1이라고 하겠습니다. 3C1은 3개 중에 1개를 뽑는 거니까 3가지예요. 3가지. 자, 그럼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2가지가 올 수 있죠. 그럼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 나머지 하나는 뭐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1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경우도 똑같이 3C1을 계산하면 3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B에 다 들어가는 경우. 3개가 B에 다 들어가면 이쪽은 빵개가 되는 거죠. 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B에다 몽땅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얘를 다 합해주면 8이 되죠. 8. 그래서 6C3 곱하기 8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6C3 하면 3팩을 6에서부터 6, 5, 4 세 칸 가는 거죠. 그럼 3팩은 6이니까 3팩은 6이죠. 6 약분되면 20이죠. 20 곱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죠. 8, 26. 5번이 답이 됩니다.